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성입니다. 4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네요. 오늘이 4월 27일이니까 이제 3일만 지나면 5월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바람이 좀 쌀쌀해서 좀 추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오늘 밖을 나가 보니까 아주 가을 햇살, 봄 햇살이 아주 따뜻합니다. 이미 쑥들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달래와 개나리는 이미 지었고 철쭉꽃이 온 산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 경매 더리치에서 연애원을 위한 실전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2달 만에 한 것 같아요. 아마 2월 20 며칠 경에부터 강의장에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처음으로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회원들과 제가 주고받으면서 강의 중간중간 회원들이 질문할 것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고 또 강의하면서 제가 또 회원들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서 주고받는 강의로 실시간 동영상 강의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강 한 5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연애원반에서 추천한 입찰 물건을 살펴보면은요.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2019년도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집값이 어떨까요? 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 물건을 보면 2019년도에 감정했었던 물건들이 2020년 지금 이찰 시점에 와서 보니까 이미 1억에서 2억 정도가 시세가 올라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실거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또다시 찾아온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돈 증빙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신문이나 또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부동산 쪽 기사를 살펴보면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고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런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느끼나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인 여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동산에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요? 큰 그림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총선 승리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 압박은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들은 또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을 찍었다고 그런 분석을 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정권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부동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19번의
규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올랐으니 그렇게 분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단 승리에 따른 부동산 하락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전반의 침체가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저는 염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5월달이 들어서면 아마 급매물이 더 나올 거고요. 언론과 신문에서는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서는 계속 강남 집값 하락, 그 영향 강북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이 수도권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기사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 근거로요, 몇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5월 말까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다주택자들은 세금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계속 압박을 느끼고 있고 더군다나 세금 압박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급매물로 물건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현상은요, 매번 부동산 하락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정부가 6월 말까지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집을 파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물건이 시장에 나옵니다. 3억, 4억 싸게 던질 겁니다. 아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실거주를 갈아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하면 괜찮은 물건을 괜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정부는 조금만 조용해지면 주택 정책을 다시 내놓으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한번 넓혀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조용해지면은요, 지금 풍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규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선거 결과는 이미 매도인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요, 선거 이튿날 서초구에 있는 대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아코르 리버 파크에서 59제곱미터 아파트가요, 20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동네에서 24평은 21억에서 23억 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0억 5천만 원에 내놔서 그전 가격 대비 1억에서 3억의 가격 조정이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송파구 간판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니센츠의 34평, 즉 84제곱미터는 19억에서 19억 3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같은 동 중층에 17억 2천만 원의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거래 가격과 비교하면 대략 2억 정도 가격이 내려가서 매물로 등장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서울의 일부 지역과 일부 아파트에
의미 있는 가격으로 읽힐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심리적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를 부동산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지만 아마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부동산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심리적 요인을 건드려 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한층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다주택자, 고가주택자들은 물건을 시장에 계속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불어 5월 초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코로나19 영향 등이 겹쳐서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항시 그랬습니다. 갭 차이가 많이 나고 불안한 시장이 있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을 돌리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에서 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방에 있는 월세 물건, 지방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월세 물건 아파트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가격이 하락과 조정을 거쳐서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 금년 가을 정도 가면 상당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는 자본이 부족하다면 지금 어차피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서울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내가 실거주를 갈아타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의 서울 입성의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좋은 매물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 조심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환절기 건강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